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일반 학교, 특수학교 선택의 기준이 뭔가요? 초1 입학을 앞둔 7살 자폐아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진짜 이건 누구나 고민하는 거라 차라리 그렇게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마음이라도 아니 편하겠어. 나도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왜 사람을 낙인 찍지 말자 그래서 막 등급제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냥 딱 누가 동사무소에서 나도 그랬어. 자 특수학교 가세요, 일반 학교 가세요 이렇게 딱 도장 찍어서 주면 내 고민이 맞아. 가면 되니까 그냥 나도 그랬어. 길이 진짜 그 정해져 있나 보다 생각했어. 하고 가면 되는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특수학교를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어도 맞아.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일반 학교를 일단 다 경험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 학교가 그러니까 소희가 지금 12살이잖아요. 7살이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들은 현실적인 전문가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한테 맞는 데 가세요. 얘는 특수학교 가도 괜찮고 일반 학교 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어머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일반 학교를 먼저 가. 왜냐하면 특수학교를 가면 먼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통합하는 경험은 제로인 거잖아. 근데 특수학교로 바로 가버리면 그 통합의 경험을 내가 막 알아봐서 뭐 학원이든 뭐든 외적인 데서 알아봐서 해야 되는 거고 네가 1, 2년 다녀보다가 우리 아이한테 안 맞아? 그러면 한 3학년쯤 4학년쯤 전학 가. 근데 4학년 때 가면 TO가 더 없을 수도 있으니까 1년을 앞당겨서 넌 전략적으로 3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꽤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 경험해보고 좀 힘들면 전학 가도 되고.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에서까지 더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수학교 가는 게.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가는 분위기 때만 해도 어머님들이 그래 일단은 일반 학교 가보지 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만나는 어머님들 이제 영유아기에 있는 어머님들은 이런 고민조차도 아예 못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고민조차도 물론 내가 통합을 경험해보고 싶지만 나중에 특수학교 못 가? 그럼 난 통합 경험 아쉽지만 한 데서 채우고 특수학교 갈래 라고 해서 특수학교 수요가 되게 커지는 바람에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미리 학교 시스템 체험해보는 그거 일주일 정도 학교 예비학교 같은 거 했었거든요. 실제 그 아이가 다닐 학교에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이를 데리고 가도 돼요. 상담할 때. 만약에 그 7살이시면 지금 한창 여름방학 끝나거나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상담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봤더라도 아이랑도 한번 또 같이 가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두루두루. 저는 지연이는 처음에 일반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일반 학교에 갔다가 언제든지 특수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지연이 처음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갔어요. 만약에 일반 학교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가면 특수학교를 못 가는 지금 상황이면 아마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도 이 어머니가 있는 그 지역의 지금 상황이 내가 일반 학교 갔다가 언제든지 특수학교로 갈 수 있어. 그렇다면 저는 일반 학교를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반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나 안 좋은 경험이나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게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그래요. 이거는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뭔가 좀 선입견이 있거나 편견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수학교를 쭉 보내신 분이랑 그 다음에 일반 학교를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좀 경험을 하고 특수학교로 오신 분들이랑 나중에 어머님들 그 어떤 시야도 굉장히 달라요. 특수학교만 보낸 어머님들한테 돌맞이를 일으긴 하지만 확실히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야 돼요. 엄마도 사실 그냥 우리 마음 같으면 특수학교 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성장하려면 저는 그냥 일반 학교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를 보내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 좀 이렇게 가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환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상적인 얘기들이 좀 생각났는데 원래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는 특수학교는 없어야 될 학교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다 지역에서 통합이 돼야 되고 뭔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특수학교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미국 그때 뭐 캘리포니아 쪽이던데 거기는 당연히 다 장애 있는 학생들이 다 지역의 학교를 다녀. 그런데 도전 행동이 너무 심하다든지 통합학교에서 도저히 이 친구한테 맞는 정확한 지원이 힘들 때 오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온갖 분야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12주간 지냈더니 얘 좋아져서 다시 학교로 가고. 약간 이런 우리 약간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게 필요하면 갔다가 오는. 그러니까 왜 특수학교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게 약간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기본 전제가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수학교는 원래는 없어야 되는 학교야. 맞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특수학교가 우리 집 옆에 있네. 가기도 너무 좋고 뭐 지원도 좋고 너무 좋다 그러네. 그러면 하나 더 고민해볼 것 같긴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특수학교는 어느 정도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있고 우리 동네 학교가 있는데 그냥 그 학교에 가는 것을 좀 기본 전제로 우선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에 맞게 보내세요라는 말씀은 그때 왜 드렸던 것 같냐면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만 해도 약간 어떤 분위기였냐면 일반 학교 가려면 예를 들어 말은 좀 해야지, 뭐 한글은 좀 알아야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말을 조금 해, 뭐 인지가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일반 학교. 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뭐 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특수학교 가야 되지 않아? 이런 식의 그 약간 불문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쟤 뭐 경계성 아니야? 하는 정도의 발달을 하더라도 특수학교가 좀 더 맞는 친구들이 있고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달이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냥 일반 학교에 갔을 때 별 무리가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원해주면. 근데 뭐 특수학교가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하다든지 정말 통합학교에서 이 친구를 지원하기엔 너무 어려운 케이스일 때는 특수학교를 좀 고민하는 거고 그 친구의 어떤 개인적인 인지 발달이나 생활 발달과 상관없이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발달장애 친구들은 모두 통합학교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기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안감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불안감이 오면 나중에 특수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네. 그 불안감 그것 때문에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면 그냥 저는 일반 학교로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걱정은 전 나중에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어쨌든 저희 자녀들보다 어리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또 자꾸 희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얘가 이제 다니다 4학년 아니면 중학교 갈 때쯤은 특수학교 가고 싶어 할 때는 갈 수 있는 세상을 좀 더 요구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몇 년에 못 갈까 봐 뭐 그 불안감 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민감한 걱정거리만 없다면 일반 학교를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7살이면 같이 다니는 비장애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학교 다니다가 뭐 적응 못하면 특수학교 가지라고 이제 우리가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또 특수학교를 가기도 했었는데 사실 일반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특수학교 간다고 그게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네. 또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연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수학교 갔거든요. 특수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지연이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지연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 거리를 통학하는 거 말고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연이가 특수학교를 가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장애 수용이 되니까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 학교에 지연이가 다닐 때는 아직 장애 수용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 내가 장애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걸 몰랐는데 지연이가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가 되니까 내가 이제 장애 수용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 맨날 입으로만 떠들었던 그 장애 수용이 어떤 거구나. 이게 어떤 게 장애 수용이라고 인 거구나라고 딱 깨닫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던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장애 수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면 지연이가 좀 더 편안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특수학교를 갔는데 오히려 더 만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은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 가는 게 어떤 여기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더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더 실망이 네. 크죠. 이게 지금 어쨌든 1학년인데 1학년 아이를 처음부터 특수학교에 뭐 어쨌든 나중에 정말 못 가더라도 특수학교 못 간다고 뭐 어떻게 뭐 세상이 바뀌고 뭐 애가 뭐 정말 뭐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기준을 아이의 발달 능력으로 보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실무원이나 이런 게 또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 얘가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 식판 들어 밥은 먹어야 되는데 화장실은 혼자 갈 줄 알아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할 것 같은 항목을 놓고 아 우리 아이가 이거 못하지 막 이러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지원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보조 인력들을 이용해서 그런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발달 능력보다는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여건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